매크로 경제 지표가 뜰 때마다 뭐 네. 암호화폐 시장이라든지 뉴욕 증시가 금리 인하 때문에 굉장히 요동치는 경향이 많았잖아요. 맞습니다. 근데 지금 패드워치에 따르면 여전히 이런 좋은 안 좋은 매크로 경제 지표, 좋은 경제 지표가 나오더라도 여전히 올해 6월에 금리 동결 가능성이 99%나 차지를 하고 있어요.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런 매크로 경제 지표가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변수는 좀 멀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? 우선은 이 다음 날에 발표되는 지표가 그 금리 인하의 행방을 또 중요하게 가르기도 했는데요. 이때까지만 해도 '금리 인하를 할까? 그래도 동결하지 않을까?' 이런 우려감과 어떤 불확실성이 공존했는데 바로 다음 날에 발표되는 이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가 '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동결하겠다.' 이렇게 좀 확정 짓게 되는 중요한 지표로 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. 이 고용 지표, 비농업 고용 부문 지표가 발표되면서 먹구름이 꼈던 미국 증시가 걷히게 되는데요. 상황이 반전됐습니다. 5월 비농업 고용 지수가 13만 9천 건을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. 실업률은 시장이 예상한 4.2%와 부합하면서 안정세를 유지했고 또 임금 인플레이션을 엿볼 수 있는 시간당 평균 임금도 올랐습니다. 이 발표로 인해서 뉴욕 증시는 안도 랠리를 이어갔고 비트코인도 발표 직후에 0.26%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. 특히 뉴욕 증시 안에서 이 S&P 500 지수가 6,000선을 돌파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. 넉 달 만에 이 수치를 기록한 것이라고 합니다. 자, 이렇게 되면은 고용 지표가 두 개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반전되는 지표인데요. 그러네요. 결국에는 이 마지막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로 인해서 연준이 금리 인하 재개 시점을 더 늦춰질 것이라는 음. 확실시되는 의견이 더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.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이 7월에 금리 동결할 확률을 84.4%까지 높여서 반영했고 또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. 이 부분에 대한 확률도 90%에서 70%로 내렸다고 합니다. 인베스턴스의 아담 해츠 포트폴리오 매니저도 이 고용 보고서가 그래도 좀 견고하게 나오니까 '경제가 다소 천천히 둔화하고 있구나.'라는 내러티브가 좀 강화되면서 결국에 이 후속 지표에 대한 민감도를 결정지을 것은 '트럼프의 관세 정책이겠구나.'라고 좀 설명을 덧붙였다고 합니다. 결국에 이렇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고용 선행 지표인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좋지는 않았지만 이 전체를 판단하는 이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죠. 후행 지표라고 좀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개가 좀 반전된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네요. 네, 그쵸? 맞습니다. 사실 선행 지표로만 봤을 때는 이 선행 지표라는 게 노동 시장에 조기 변화가 생기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지표로 간주됩니다. 그렇기 음. 때문에 향후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데 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 고용이 그래도 좀 더뎌지고 있다. 고용 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좀 '연준이 그래도 금리를 인하하는 데 무게를 실지 않을까.'라는 해석도 될 수 있지만 이후에 발표된 후행 지표는 이미 일어난 고용 결과를 반영하는 데이터로서 작용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트럼프의 아무래도 관세 정책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'금리 인하를 섣부르게 하지 할 수는 없겠다.'라는 입장이 조금 더 공고해지는 분위기입니다. 이렇게 좀 고용 지표들을 좀 들여다보시면 시장의 반응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실 거고요. 결국 아주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지표가 반대로 움직였다는 거는 시장이 딱 복합 상황에 맞물려 있다. 이렇게 좀 해석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이런 흐름이 채권 시장과도 맞물리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고용 지표 발표 이후에 살짝 올라서면서 4.5% 선까지 올랐다고 하는데요. 결국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고용과 물가 그리고 금리 이 삼각관계가 투자 판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